갑자기 강아지가 식욕이 줄고 구토나 설사를 하고 배를 아파한다면요, 이땐 췌장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강아지 소화기계 질병 중 흔하면서도 또한 위험한 강아지 췌장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이란 장기는 어떤 장기길래 이렇게 강아지를 괴롭히는 걸까요? 췌장은요, 위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요, 위에서 장으로 소화된 음식이 내려오는 시작점에 위치해서 소화를 돕는 작은 장기입니다. 췌장이라는 장기에 사는 일은요,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지방과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는요, 췌장에서 비활성화된 상태로 생성된 후에 소장에 거의 도달해서야 활성화된 상태가 돼서 소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화효소가 췌장에서부터 조기 활성화되면은요, 췌장 조직 자체를 손상시키고요, 이로 인해 췌장에 심한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췌장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췌장이요, 자기 자신을 소화하는 셈입니다. 그럼 이 췌장의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강아지에서 췌장염은요, 고지방식이 소화하기 힘든 삼겹살이나 족발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주로 발병하지만은요, 뚜렷한 원인 없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강아지 췌장염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췌장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소화하기 힘든 고지방의 음식을 섭취 후에 생겼거나 비만, 코로나나 파보바이러스의 감염이나 혹은 수술 후유증, 약물의 부작용, 호르몬 질환, 간의 질병 등 생각보다 많은 원인이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췌장염은요,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급성은요, 췌장 주변으로 염증이 확장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간이나 위, 십이지장, 대장으로 염증이 확산될 수 있으며 염증의 성분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전신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급성 췌장염은요, 그저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질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간세포를 괴사시키거나 폐 부종을 유발하거나 신부전을 유발하거나 저혈압, 혈관 내 응고 등이 뒤따라 일어나면서 강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입원이 필요한 응급 상태를 말합니다. 급성 췌장염은요, 식욕부진, 구토, 활력 저하, 심한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은요, 이미 급성 췌장염을 앓은 후에 조화는 졌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 번 췌장염을 앓으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거나 평생 조심해야 되거든요. 급성 췌장염을 앓아 췌장의 기능이 안 좋은 아이가 음식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은요, 바로 췌장염이 다시 병발하면서 급성 췌장염 같은 증상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췌장염이 한 번만 발병하게 되면은요, 식이 조절이나 영양제 적절한 급여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췌장염의 구체적인 증상을 살펴보면요, 우선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구토와 설사를 갑자기 하게 되면 음식을 원활히 섭취하거나 소화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다 싶다가도요, 잦은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혹은 아예 식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후에 복통을 자주 호소하게 됩니다. 밥을 먹은 후에요, 췌장과 췌장 주변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복부에 통증을 느껴서 손길을 피하거나 몸을 웅크리거나 짖으면서 아픔을 호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배고파서 일단 먹긴 먹는데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픈 거죠. 이런 만성 췌장염의 경우는요, 갑작스럽게 체중 감소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염증으로 인한 식욕의 저하, 소화기 계통의 문제로 구토나 설사가 반복이 되고요, 영양소의 소화 흡수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강아지 체중은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 역시요,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갑자기 줄어들면요, 이상 신호로 여겨지는 것처럼요, 강아지 역시 평소 체중보다 10% 이상의 변화가 보인다면은요,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셔야 하는 겁니다. 또한 강아지가 만성 췌장염에 걸리면요, 만성적인 식욕 저하를 보이게 됩니다. 췌장염으로 인해서요, 소화와 관련된 췌장을 비롯한 위, 소장, 대장까지도 염증이 광범위하게 생기기 때문에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식욕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식욕을 잃은 강아지는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게 되어서 호전되기 더욱 어려워지며 질병이 더 심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리하면은요, 식욕 저하, 설사, 간헐적인 구토나 복통을 호소한다면은요, 이때는 만성 췌장염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겁니다. 췌장염의 진단은요, 동물병원에서 CPL이라는 강아지 췌장효소 검사와 혈액검사상의 간 수치를 주로 보게 됩니다. 주의사항은요, 혈액검사로 췌장효소 검사를 진행할 경우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금식 후 검사를 해야 보다 정확한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요, 강아지 췌장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요, 강아지가 비만이 되지 않게 하고요, 비만인 강아지는요, 한 번에 사료를 많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자율급식을 시키지 말고요, 적절한 사료의 양을요, 제한급식으로 급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지방 식단 급여를 중지하고요, 고기 같은 지나치게 지방이 높은 음식의 급여 역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강아지에게는요, 자극적일 수 있는 우리 사람의 음식을 급여하는 것은요, 소화를 담당하는 강아지 췌장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사랑스럽더라도
살아도 같이 오래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요, 강아지에게 알맞은 음식을 급여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나친 고지방, 고단백 음식은 피하시고요, 생식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액티베이터와 같은 항산화제를 먹이면서 면역 관리를 해주는 건 역시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같은 지방산 영양제는요, 오히려 췌장염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평소 설사나 구토가 잦다면은요, 급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주시고요, 평소 설사나 구토가 잦다면은요, 반드시 검사 시에 췌장 효소 검사도 같이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의 구토나 설사의 원인이 되는 혹은 식욕부진의 원인이 되는 췌장염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은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아셨죠?